영하 35도의 한파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내 경력도 내 자존심도 그리고 내가 설계한 집도요. 오늘은 극한의 추위와 싸우는 한 건축가의 도전, 그리고 한국의 전통 기술이 세계를 따뜻하게 바꾸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렌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출신의 친환경 건축 전문가죠. 38살이지만 이미 북유럽에선 꽤 알려진 이름이에요. 특히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분야에서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북극권 소도시에 지은 제 최신작 노르딕 그린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에 벽 틈새가 결빙되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첨단 단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가슴이 철렁했죠. 거주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이 너무 추워 거주자들은 외투를 몇 겹씩 껴입고 지냈습니다. 벽에 붙어서 자는 게 오히려 더 추울 정도였어요. 모두들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도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도면을 뒤적였어요. 형광등 아래 펼쳐진 청사진을 보며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눈은 충혈됐어요. 커피 12잔을 마셔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5해 전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친환경 단열재를 노르웨이에 도입하려 했었죠. 언론이 주목한 큰 프로젝트였어요. 샴페인을 들고 웃던 제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 품질 문제로 대형 사고가 났고 저는 큰 손해배상과 함께 평판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기술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됐어요. 한국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또다시 실패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얼어버렸습니다. 커피 스푼이 얼음 속에 박혀 꼼짝도 않았어요. 제 열정도 그렇게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팀원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단열 공법도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신입 디자이너는 북극곰을 벽에 가두자는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펭귄 군단을 고용하자는 농담도 오갔어요. 잠시 웃음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곧 모두 진지해졌습니다. 동료들 얼굴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대체 어떤 기술이 이런 극한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습니다. 피자 박스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책상을 점령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우스꽝스럽게 뻗쳐 있곤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광기의 과학자 같았어요. 서구의 모든 기술은 이미 검토했고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만 커져갔어요. 넷째 날 밤 저는 결국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축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꺼져가는 불씨가 된 느낌이었어요. 커리어가 이 얼음집처럼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작정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극한 추위에서 살아남은 고대 문명의 난방 기술을 찾다가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 온돌의 열 효율성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논문의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해온 난방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이미 누군가가 1000년 전에 해결했다니 신기했어요. 논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 불을 피워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발라 열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였습니다. 마치 지열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현대 기술로 이 원리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곧 걱정이 생겼어요. 한국 기술이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론 희망이, 한편으론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리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동료들은 제 결정에 의아해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기술로 큰 실패를 겪은 제가 다시 한국에 간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저 멀리 동양의 나라까지 가서 고대 기술을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노르딕 그린 하우스의 거주자였어요. 집 안 온도가 더 떨어져 이제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첨단 기술이 실패한 지금 천년의 지혜가 담긴 고대 기술만이 희망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기초문구를 배우며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한국의 겨울 공기가 얼굴에 느껴졌습니다. 영하 10도를 가리키는 공항 온도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노르웨이보다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이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항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은 춥지만 안은 따뜻한 이 나라에서 온돌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들과 만남을 약속했고 전통 한옥마을 방문 일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온돌 장인 집안의 후계자 한지훈 선생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전통 한옥마을에 도착한 아침은 맑고 쌀쌀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지훈 선생님을 만났어요. 42살의 그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온돌 장인 집안의 넷째 대손이라는 사실이 그의 위엄을 더했어요.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한지훈 선생님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양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뉘앙스였어요. 특히 제가 한국 기술에 부정적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작은 한옥으로 안내된 저는 온돌방의 따스함에 놀랐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실내는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온기가 신기했어요. 서양의 첨단 기술도 못 해결한 문제를 조선의 조상들은 1000년 전에 해결했다는 의미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자 한지훈 선생님은 어차피 포기하겠지라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수긍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역력했어요. 첫 번째 과제는 구들장 쌓기였습니다. 네모난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쌓는 작업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크기와 모양, 간격이 모두 중요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한지훈 선생님은 냉정하게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의 조언을 주셨어요. 1000년을 버틸 온돌을 하루 만에 만들 순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현대 기술로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양식 생각이 드러났는지 한지훈 선생님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며 얼굴에는 진흙이 잔뜩 묻었지만 묘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구들장 쌓는 요령이 생겼어요. 그제야 한지훈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약간의 존중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이제는 연기길 설계를 배웠습니다.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길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한지훈 선생님은 여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제 작업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둘째 주가 끝날 무렵 한지훈 선생님이 처음으로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줄 몰랐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서양 사람 중에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려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3주까지나 제가 만든 온돌방에 불을 지폈을 때 연기는 잘 빠져나갔고 방은 따뜻해졌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의미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온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날 한지훈 선생님은 대대로 내려온 온돌 설계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기술을 훔쳐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믿는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료를 대하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제게는 노르웨이의 극한 추위와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장인의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신뢰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첫날, 창밖에 혹한이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창문을 때렸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온돌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맞이했어요. 한 달 가까이 자취를 감췄던 유명 건축가가 돌아왔으니 당연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작은 시범주택에 온돌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기술 책임자인 마르쿠스가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어요. 구들장 조달 비용과 특수 시공 기술이 필요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안전 담당자인 소피아는 화재 위험을 지적했어요. 바닥 아래 불을 피운다는 개념 자체가 북유럽 건축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고대 기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더 첨단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지훈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택 지하실을 개조해 미니 온돌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기로 했어요. 한지훈 선생님에게 배운 기술을 하나하나 적용했습니다. 구들장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을 사용했고 전통 황토 대신 현대 단열재를 접목했어요. 3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마침내 작은 온돌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불을 지피던 날 가슴이 떨렸어요. 1시간 후 방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었어요. 한번 데워진 바닥은 6시간이 지나도 따뜻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습도가 적당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처음엔 의심하며 왔지만 실제로 온돌방을 경험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마르쿠스는 비용 효율성에 관심을 보였고 소피아는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훈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첫 성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실로 호출되었어요. 사장 크리스티안은 이사회에서 온돌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적인 시도는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대형 클라이언트들이 전통 방식을 원했고 법적 책임도 문제였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온돌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어요. 가슴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토록 확신하는 기술인데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됐어요. 과거 한국 단열재 실패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35도의 역대급 한파가 노르웨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드럼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런 끔찍한 추위는 100년 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어요. 동네 분수대는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되었고 새들은 날개를 펴지 못해 걸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를 몇 겹씩 껴입고 다녔지만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갑자기 마을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전력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극한의 추위로 전선이 얼어붙었고 변압기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민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기 히터와 보일러가 모두 멈춰버렸으니까요. 손전등과 양초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마치 종말의 풍경 같았어요. 비상경보가 울리고 구조대가 가동되었지만 너무 많은 가정이 위험에 처해 있어 모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작은 시범 사업으로 만든 온돌 주택만이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온돌은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불을 직접 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니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순식간에 제 실험 주택은 마을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5~6명이었지만 곧 2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 신기함을 표현했어요. 노인들은 어릴 적 시골집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궁이에서 갑자기 연기가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굴뚝이 눈으로 막혔던 거예요. 순식간에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 기온이 너무 낮아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찰나 한지훈 선생님에게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보낸 제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혹시 눈이 많이 내린다면 굴뚝 상단에 철망을 설치하고 그래도 막히면 뜨거운 물을 부어 얼음을 녹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급히 지붕으로 올라가 한지훈 선생님의 조언대로 했더니 기적처럼 연기가 다시 잘 빠져나갔어요.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이 소방관이라며 이런 위기 대처 능력에 감탄했어요. 마을 의회 의원이었던 노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 온돌방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표현을 하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 가족은 자신들의 집도 온돌로 개조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어요. 마을 의사는 온돌방에서 자고 난 후 평소 관절염이 있던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 실렸고 곧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혹한 속 생존을 가능케 한 한국의 고대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회사의 경영진도 결국 제 온돌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 크리스티안은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와 함께 프로젝트 재개를 알려왔어요. 한지훈 선생님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지훈 선생님은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오시겠다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온돌의 미래를 열어갈 생각을 하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공항에 도착한 한지훈 선생님을 맞이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던 우리가 이제는 동료로서 마주한 거예요. 얼굴에 가득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한지훈 선생님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지만 짐을 찾자마자 온돌 주택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눈으로 뒤덮인 풍경에 한지훈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북극권의 혹한을 실감하셨나 봐요. 온돌 주택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조심스레 바닥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 덮인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친 순간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지훈 선생님도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표정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어요. 스승과 제자였던 관계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대형 공동주택 시공에 들어갔어요. 한지훈 선생님은 전통 온돌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하고 한지훈 선생님이 검토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호흡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온돌방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깨가 맞닿는 순간들이 많아졌고 가끔 우연히 손이 닿으면 두 사람 다 어색하게 웃곤 했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의 눈빛이 제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그저 구경꾼이었지만 점차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예전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마르쿠스가 가장 열성적이었어요. 온돌의 여류율성에 완전히 매료된 눈치였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를 보며 두 사람 사이에 온돌보다 더 뜨거운 기운이 있다는 농담을 했어요. 부끄러워진 저와 달리 한지훈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주 만에 첫 번째 공동주택이 완성됐습니다. 8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였어요. 점화식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이 직접 불을 지피셨고 2시간 만에 전체 건물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온돌방에서 한지훈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온돌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의 도움으로 2번째, 3번째 온돌 주택도 연이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온돌을 자신들의 문화처럼 받아들였어요. 일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먹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문화의 교류가 온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은 노르웨이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한국과 노르웨이를 오가며 온돌 기술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였지만 온돌이라는 따뜻함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체류를 마치고 한지훈 선생님이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전통 노르웨이 음악과 춤으로 환송회를 열었어요. 한지훈 선생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곧 돌아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의 온돌이다라는 말을 속삭였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온돌방에서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찾았습니다. 바닥의 온기처럼 제 마음에도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한지훈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온돌 연구에 더욱 매진했어요. 한국과 노르웨이를 잇는 화상회의로 매일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저는 북유럽 극한 환경에 맞는 개량을, 한지훈 선생님은 전통 기법의 현대화를 연구했어요. 둘의 호흡이 정말 완벽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처음 온돌 계획에 가장 완강히 반대했던 서구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친환경 건축 협회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온돌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식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죠. 세계적인 건축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열 효율성, 지속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내 공기질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난방 시스템과 비교 실험도 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동일한 열효율을 내는데 30% 적은 연료를 사용했어요. 열 지속성은 현대식 난방의 2배였죠. 게다가 매연 저감 기술을 접목하니 환경 오염도 최소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파였던 독일의 유명 건축가는 이것은 혁명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영국의 환경공학자는 온돌과 현대 기술의 접목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태도가 돌변한 그들은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 소식을 한지훈 선생님에게 전했을 때 화면 너머로 그의 환한 미소가 보였어요. 그들이 인정했다며 우리 방식이 옳았다는 의미의 표현을 하셨죠. 이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노력이 이제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후에 왔습니다. 국제연구팀의 리더로 한지훈 선생님과 저를 발탁한 거예요. 온돌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연구할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온돌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은 노르웨이로 다시 오게 됐고 우리의 관계도 공식화됐어요. 온돌은 한국의 것이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 우리를 연결해준 따뜻한 매개체라는 뜻이었어요. 국제연구팀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혹한 지역의 전문가들이 합류했어요. 모두가 온돌의 가능성에 주목했죠.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문화의 교류, 친환경 생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성취감을 느꼈어요. 한지훈 선생님의 지혜, 동료들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이 피어난 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1년 후 큰 국제 건축 박람회에서 우리의 온돌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선보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한지훈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섰죠. 정말 떨렸지만 서로 손을 잡고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빛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만든 새 온돌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옛날 방식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최신 기술과 태양 에너지를 더했거든요. 밖이 영하 40도여도 방 안은 따뜻한 20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전기나 가스 없이 태양 열만으로도 됐어요. 다른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를 30%나 적게 쓰는데도 더 오래 따뜻했죠. 참 신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칭찬했어요. 유명한 건축가 라르스가 무대로 올라와 악수를 청하며 이건 미래주택의 정답이라고 했을 때 큰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협력하자고 했죠. 세상이 완전히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북극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추위와 싸워온 사람들이었죠.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지훈 선생님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온도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한지훈 선생님은 유럽에서 활동하며 3개월마다 만나 연구를 나눴죠.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온돌처럼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정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강의도 조금씩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지훈 가족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우리가 만든 세계 온돌 연구소는 금방 유명해졌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는 물론 몽골, 티베트 같은 산이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온돌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알프스 지역 전통 목재와 온돌을 결합했고 러시아에서는 자작나무와 온돌의 조화를 찾았죠. 세계 각국의 문화와 한국 온돌의 만남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이 온돌에 열광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특히 추운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온돌을 널리 알리겠다고 할 때 가슴이 뿌듯했죠.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이 아닌 문화 교류가 됐어요. 학생들은 온돌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 역사, 철학도 함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유엔에서도 온돌을 친환경 기술로 인정했고 전 세계 빈곤 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어요. 저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추운 산간 지역에 가서 현지에 맞는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그곳 아이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뛰놀며 지은 밝은 웃음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온돌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죠. 한지훈 선생님과 저는 가끔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하며 웃었어요. 서로 의심하던 그때가 이제는 재밌는 추억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따뜻함을 세계로 보내자. 이 말이 우리의 좌우명이 됐어요. 한국 온돌이 세계의 것이 되는 걸 보며 기술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극심한 추위, 한국의 전통, 한지훈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실패로 시작해 기적으로 끝난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온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추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어딘가에 숨은 따뜻함을 찾아보세요. 오래된 지혜일 수도, 낯선 문화의 보물일 수도, 특별한 누군가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